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말하는 임차권 등기와 다른 개념인데요.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당사자들이 같이 하는 등기가 아니라, 그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등기는 당사자들이 같이 하는 등기고요. 도장을 두 개를 같이 찍어서요. 임대인, 임차인이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오늘 설명해 드리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법원의 결정문만 보고 이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법에서 말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민법에서 말하는 임차권 설정은 이 설정 계약으로 인해서 임차권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이렇게 계약이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것을 이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목적은 임차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민법에서 말하는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것은 이렇게 주택 임차권으로 되어 있어 거의 비슷하지만, 이 등기 명령이냐 아니 계약이냐 이런 차이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임차권 등기는 아직 만기 전에 나가고 싶을 때 집주인과 합의가 돼 가지고 설정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가 후 경우는 보증금 상한이 넘어 가지고 상임법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규율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에 대한 규칙, 여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6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이제 규율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료되는데 보증금이 반환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 해지 의사통보를 했는데 해지 의사통보를 해야 되고 그것이 도달이 해야 되는데, 만약 내용증명이나 전화, 문자, 카톡 어떠한 식으로도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그 초본상의 주소가 기존에 있는 주소하고 동일할 때는 더 이상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법원에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승달을 신청해서 그거에 의한 통지가 가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 2주 뒤에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예, 주소가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한번 내용 증명을 보내서 도달을 시키면은,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을 시키면은 곧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도달이 안 되면 다시 앞서 말한 절차와 같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도달을 시킨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그 관할 법원은 그 임차 목적물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이걸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집행 대상 목적물 수는 보통 그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임차권 명령에 의한 등기 목적물은 이게 중요한데요. 보통 건물에만 하는 것이지 토지에는 하는 게 아닙니다.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고 단독 건물도 마찬가지고 무슨 등기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뭐 단독 주택이라 해서 토지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물만 임차하는 것이지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명도 소송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뭐 가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퇴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토지를 인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지권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 건물이라면은 토지가 뭐 몇 제곱미터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만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대법원 그 전자소송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전자소송을 할 때는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자 대리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로그인을 하려면 그 회원 가입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 적어가지고 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 다른 동영상에 그 자세히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류 제출을 눌러가지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면 서류 제출을 누르고 여기 민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민사 신청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요. 민사 신청에서 여기서 자주 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주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뜹니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어떤 화면이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민사 서류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여기서 여기를 클릭해 줘야 되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전자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이런 걸 통해가지고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작성이 아니고요.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이러한 화면이 뜨면은 주택 임차권 등기는 맞고요. 관할본부 찾기에서 이 시군 구, 자기가 살고 있는 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미추홀구니까 미추홀구 하면은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인천지방법원 이렇게 관할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할을 하면 되고요. 집행 대상 목적물 수는 보통 한 목적물에 살잖아요. 그 자기가 주민등록을 하고 조미에서 사는 데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면회서에는 이제 구청에
구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그 등기 신청 수수료는 저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자, 등록 면허세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은 이택스, 그 이 지역은 위택스인데요. 여기에서는 위택스에 들어가서 하는 등록 면허세를 발부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인데 그 등록 면허세고 등록본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본 신고. 등록부 신고하면 이런 내용이 뜹니다. 이건 제가 이미 들어갈 때 그 회원 가입을 해서 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회원 가입을 해서 이렇게 공인인증서 들어가면 이런 게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인과 동일 여기를 클릭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유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밑에 다음으로 다음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 유형이 나옵니다. 신고 유형에서 본건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에 내가 살기 때문에 건물.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등록 원인에서 임차권 이전이냐, 이거는 민법상 임차권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뭐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하면 안 되고요. 여기 기타를 해야 됩니다. 기타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또 하면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부동산이고 건물이고 기타 이렇게 했고요. 공동명의면 뭐 납세자의 1명 이렇게 하면 되고 2명이면 공동명의가. 그 다음에 물건지 주소 부동산 물건지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 자치단체 그러면 6,000원 하고 지방교육세 1,200원 해서 총 7,200원이 되겠습니다. 7,200원을 납부하시면 어떤 게 뜨냐면은 이러한 이제 납부를 다 했다고 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납부를 다 했다 치면은 이런 것이 발급되는데요. 발급되면은 이 번호를 아까 그 인터넷 그 대법원 전자수동 홈페이지 거기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그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그 자동적으로 이 밑에 이런 게 다 뜹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 촉탁 수수료가 있는데 이 등기 촉탁 수수료는 이제 전자소송으로 아까 들어갔지만 이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이걸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그 인터넷 등기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해서 여기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와셔서 열람 발급이 아니고요. 신청도 아니고 등기 지원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등기 지원 서비스에서 여기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잖아요. 이게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를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화면에서 신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신규 작성을 하고 여기에서 각 등기소를 누른 다음에
이것은 강제집행은 집행법원 제출용이지만 강제경매 신청이나 뭐 이런 거는 이것은 등기소 제출용입니다. 왜? 등기 촉탁해서 등기소에서 이게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등기소 제출용을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그 번호를 아까 그 인터넷 등기소에 인터넷 전자 등기 신청 수수료를 이렇게 아까 그 화면을 해서 납부를 하면 이런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기재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1일은 참고로 새로 이 등기 신청 수수료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더 약간 올랐습니다. 원래는 15,000원 했는데 18,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올랐고요. 이품으로 신청해도 4,000원 에서 이제 그 감면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고요. 이쪽이 감면돼서 전자로 신청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선담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요. 선담부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여기에서 신청인은 보통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에 대해서 쭉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신청인은 그 임대인이나 뭐 물상보증인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 목적물의 소유자, 그 목적물의 소유자죠. 목적물의 소유자는 보통 임대인이죠. 임대인. 임대인을 쭉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아니고요. 임대인, 소유자 이런 사람입니다. 뭐 채권 채무관계에서 지금 뭐 강제집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사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상보증 필요 없고 그 임대인,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리인은 미성년자 있을 때 뭐 대리인 입력하는 거고요. 여기 법정 대리인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취지는 이걸 입력하면 신청 취지는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명한다 이렇게 하는 게 신청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별지문로 기재 건물에 대해서 그래와 같은 이게 명한다라는 결정입니다. 이게 신청 취지 주문이거든요. 이대로 이걸 기재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일자, 잔금날짜가 아니고 계약일자, 임대차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차임이 월세가 있으면 여기다 적고 없으면 없음, 예스고 주민등록 일자, 주민등록 초본에 기재된 일자, 민차 변면은 뭐 그 집합 건물이나 다세대 이런 것은 뭐 어떤 세대가 되겠지만은 다가구 주택은 그 도면을 기재해 가지고 그 범위가 도면에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 개시 일자는 주민등록 일자하고 일치가 되겠죠. 거의 뭐 주민등록을 하고 뭐 며칠 뒤에 점유가 개시되는 특별한 경우 빼놓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항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주민등록하고 점유까지 하는 다음에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거니까요. 확정일자는 이제 우선변제력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확정일자 이걸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이유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를 이 부분을 집어 넣어 가지고 신청 이유를 기재하면 되겠고 더 상세하게 하고 싶다. 예?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로 뭐 내용증명 보냈고 뭐 의사표시 공시 승달을 했고 뭐 이래서 빨리 그 법원으로 하여금 판사님이나 그 법원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해가지고 빨리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상세히 써가지고 여기에 첨부 파일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 실무에서 그 임차권 신청 이유를
이렇게 기재해서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소유권이 변경된 거, 즉 본권 신청인인 임차인, 이 계약할 당시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는 또 그걸 써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임대인이 지위가 승계됐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모든 권리 의무는 새로운 그 소유자한테 승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사실을 통지해서 바로 알았다면은 이를 거부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 후임 소유자가 재력이 없다든가 뭐 노숙자 명의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알면은 미리 그 거부하고 원래의 소유자한테 돈을 받는 절차를 밟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보통은 뭐 이사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후임 그 소유자한테 이런 의사표시, 즉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합니다. 후임 소유자한테요. 그래서 피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은 후임 그 소유권자에 대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수의 도달에 시도했어도 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면은 의사표시 공시승달로 해야 되는 거고요. 도달이 되면 바로 이제 효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되겠죠. 보증금을 위반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는 경우는 세세하게 작성하는 경우로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물의 기본 정보,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발급 내역 여기를 눌러버리면 이게 전부 다 알아서 스스로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뭐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부분 전자소송이잖아요. 그럼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거기서 이 전자소송 아이디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으면, 집행용으로, 전자집행용으로 발부받으면 다시 전자소송에 왔을 때 이걸 누르면 이게 전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명 자료는 뭐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해지 통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다가 여기다 파일 찾기 해가지고 첨부하거나 드래그 해가지고 목록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다른 건 다 기재하면 되고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뜨거나, 여기서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적으면 안 되고요. 건물에 대한 부분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자동으로 하는 거 빼고 수동으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있는 내용을 거기다 기재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수동으로 할 때 여기를 눌러서 그 내용을 저장해 주고, 또 여기를 눌러서 나오면 저장해 주고, 이건 자동으로 하지 않았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첨부 서류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 통지를 입증할 만한 뭐 냉기묘패라든지 문자, 카톡, 전화, 녹음 파일, 또 의사표시 공시승달까지 갔으면 거기 결정문 이런 걸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봐야 뭐 확정일자라든지 뭐 그런 걸 다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보증금 다 냈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 영수증 증빙서를 첨부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입일이 언제인지 이제 보려면은 이 주민등록 등본을 임차인 것도 해야 되고, 임차인은 전입이 언제 됐는지, 임대인은 그 취증 주소를 확인해서 송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 것도 필요하고, 만약 임대인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할 입장이 되면은 오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옛날 거다 첨부되지만 보통은 반송된 내용 증명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하면은 최근 것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면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이게 단독주택의 일부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그래가지고 여러
세대가 있는 것이죠. 다세대하고는 틀리죠. 그랬을 때는 도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집합 건물도 뭐 한 칸이 있을 때, 한 칸에서 뭐 세대를 살 때, 이랬을 때는 도면으로 도면을 그려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임차권 등록 주의 비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등록면허세가 6,000원, 지방교육세가 1,200원, 등기 신청 수수료가 이제 3,000원인데 이제 2005년 8월 1일부터는 4,000원 올랐고요. 인지액은 여기 1,000원으로 기재되는데 1,800원이 지금 1,800원인데 이게 지금 변화가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송달료는 이제 5,200원씩인데 5,200원입니다. 각 한 회당. 근데 이것은 기본 3인분에다가 2명 이렇게 해가지고 31,200원이 되는 것이고요.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은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이제 다 해서 이제 결정문이 나오는데요. 결정문이 나오는데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 아까 말했듯이 부분,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일부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도면이 첨부되어 있고요. 도면은 다가구 주택이니까 결정문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도면이 붙어 있고요. 근데 아파트는 다가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도면이 필요 없습니다. 다가구 아파트나 뭐 집합건물 세대, 다세대 뭐 이런 데죠. 빌라 뭐 이런 거.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결정문이 들리고 별도 도면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이 기재 내용은 아까 위에서 신청 취지 작성할 때 우리가 입력해 놓은 거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인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계약일자가 하나를 더 써줘야 되겠죠. 청구 취지에서 갱신된 날짜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추가 보증금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에도 하나가 더 써줘야 되겠죠. 신청 취지에. 그러면 여기에 주문도 같이 됐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촉탁을 해서 이대로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